예,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1월 7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이 옥내소화전 설비인데 펌프의 그 토출축 유량이 1500 rpm이죠. 그다음에 압력이 0.7 MPa였을 때 펌프의 그 토출축 주 배관의 그 관경을 호칭경으로 표해서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펌프의 토출축 유속은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4m/s 이하로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유량 Q는 유속에다가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라는 공식을 여러분이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단위는, 요 단위는 미터예요. 관경. 그런데 여기다 1000을 해주면 1m는 1000mm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다 대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요 주어진 단위만 변형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Q는 유량의 단위로서 세제곱/s고요. U는 유속인데 m/s죠. 그래서 유속은 지금 4m/s니까 답이 대입할 그 값이 나와 있고 Q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Q는 지금 1500 rpm이죠. 그래서 rpm이라는 것은 리터 퍼 미니트죠. 그래서 리터 퍼 분이 요놈이 바로 rpm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세제곱/s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예요? 예, 1000리터죠. 그래서 요걸로 세제곱미터로 바꾸면 1.5 세제곱. 그 다음에 1분은 60세크가 되죠. 그래서 1.5를 60으로 나눠주면 0.025 세제곱/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단위를 환산한 값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배관 내경의 최소값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4배에다가 Q가 지금 0.025죠. 파이에다가 유속은 지금 4m/s 이하, 미터를 미리로 고쳐주기 위해서 1000을 곱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한 값이 89.21 미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호칭경일 때 여러분이 A라고 쓴 것은 요건 미리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B라고 쓴 거, 요건 인치인데 현재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이 50A 하면 이거 50mm 호칭경을 얘기하는 거고, 뭐 32A, 32mm의 호칭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9.21mm와 가장 근사치이면서 요거보다 바로 큰 거, 위에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호칭경이 25, 32, 40, 50, 그 다음에 65, 80,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40은 90A가 있는데, 표에선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90을 선정하면 안 되죠. 89.21보다 가장, 요거보다 크고 가장 근사치가 100mm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00mm, 그러니까 100A를 여러분이 선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표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느 거를 선정해야 되겠어요? 90A를 선정을 해야 돼요. 표에 이 표가 없다면. 다음 2번으로 넘어가죠. 자, 2번은 요 제연 설비에서 많이 사용되는 댐퍼의 그 종류 3가지를 주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댐퍼하고 모터 댐퍼하고 휴즈 댐퍼 3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댐퍼는 좀 힘이 좀 약해요. 그 솔레노이드의 힘이. 그래서 요 댐퍼의 요 개구부 면적이 적어서
새 4개, 즉 3개의 속도는 4개의 날개를 이용해서 댐퍼를 작동시킬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며 설치하는 방연 댐퍼로서 연기에 의해서 작동하며 이 솔레노이드가 누르개 핀을 갖다가 이동시켜서 작동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모터 댐퍼. 이 모터 댐퍼는 댐퍼의 그 개구부 면적이 넓어서 여러 개의 그 날개를, 다수의 날개를 이용해서 댐퍼를 갖다가 작동시키는 그러한 그 방연 댐퍼로서 마찬가지로 연기에 의해서 작동이 되며 모터가 그 누르개 핀을 갖다가 이동시켜서 작동하는 그러한 그 댐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휴즈 댐퍼. 휴즈 댐퍼는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헤드에 보면은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녹아서 방수구가 개방되는 것이 바로 그 휴즈 브링크죠. 그래서 폐쇄형 헤드에 요 휴즈 브링크의 그 작동 원리와 같으며 온도에 의해서 휴즈가 용융 녹아서 자동으로 폐쇄되는 댐퍼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히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3번으로 가죠. 자, 3번은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공동현상, 즉 캐비테이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원의 수면으로부터 펌프 중심선까지의 설치 높이는 몇 미터 미만으로 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여기 펌프가 있는데 수조가 지금 펌프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 후트밸브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수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캐비테이션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요 HS 흡입 수도는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효 흡입 양정을 요놈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클 경우에는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을 요 NPSH AV로 표기하고요. 필요 NPSH는 필요 흡입 양정은 NPSH RE required 해서 RE로 표기하고요. 요 AV는 available에서 유효 흡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유효 흡입 양정이 필요 흡입 양정보다 클 경우에는 캐비테이션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유효 흡입 양정은요, 대기압 2에서 증기압 2 빼주고요. 또 여기 흡입이니까 흡입수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흡입 배관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빼주면 요게 바로 유효 흡입 양정이죠. 요 놈이 필요 흡입 양정 NPSH RE보다 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기압이라는 거, 대기압 2라는 것은 대기압을 갖다 뭘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사용하는 유체가 물이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 증기압 2도 요 증기압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흡입수도, 그 다음에 HL은 흡입배관의 마찰 손실수도. 요 놈이 NPSH RE 필요 흡입 양정보다 크면 되죠. 식에다 여러분이 갖다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흡입배관 마찰 손실수도, 요게 HS죠. 요 놈은 2m라고 주어졌죠. 자,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준 대기압이 뉴턴 퍼 미터에 지고 파스칼로 하면, 자, 일기압은 파스칼로 하면 101325 파스칼이죠.
파스칼이라는 것이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 물의 그 비중량, 요 놈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요 식에다 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기압 지금 얼마예요? 101 325 파스칼이니까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요 놈을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나누면 요 값이 단위가 뭐가 나와요?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증기압도 마찬가지로 미터로 환산을 하려면 증기압이 지금 얼마예요? 2340 파스칼이죠. 2340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줘야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나눠주면 단위를 미터로 여러분이 환산하는 거죠. 자, 흡입 수도는 몇 미터예요? 2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그다음에 흡입 수도는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죠. HS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흡입 배관 마찰 손실 수도 2미터죠. 요 놈이 필요 흡입 양정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7.5m라고 주어져 있죠. 요 놈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HS가 흡입 그 양정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6m가 나와요. 즉 0.6m보다 작아야 NPSHR2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펌프 요 중심선에서 수원의 그 수면홀까지 요 높이 요거는 0.6m 미만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넘어가죠. 자, 4번은 자연 재현 방식에 대한 그 내용인데 주어진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이 1번에서 5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물음 1번이 요 연기의 유출 속도를 갖다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기의 유출 속도를 VS 스모그니까 VS로 표기했을 때 이 연기의 유출 속도는요. 연기의 비중량분의 공기의 비중량 나눠주고요. EGH를 먼저 해야 되겠죠. EGH에다가 연기의 비중량분의 공기의 비중량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요게 바로 연기의 유출 속도 구하는 요 공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요 유출 속도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보면 PV는 M분의 WRT죠. 여기서 무게를 부피로 나눠준 거, 이게 뭐예요? 비중량이죠. 그래서 비중량은 RT분의 PM이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연기의 비중량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의 비중량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공기의 비중량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기압은 전부 1기압을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는 그대로 1기압. 자, 공기의 분자량은 지금 얼마로 하라고 했어요? 28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R은 기체상수 0.082.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지금 기준온도 외부죠, 공기 27도죠.
이렇게 해서 구한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1.138이죠. 단위는 비중량이니까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3승이죠. 근데 이 킬로그램 포스나 여러분이 킬로그램 좀 두껍게 쓰나 이건 같은 얘기예요. 다음에 연기의 비중량. 자, 일기압 기준이죠, 같이. 자, 연기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29라고 되어 있죠. 자, R은 기체상수 0.082. 자,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 온도 얼마예요? 707도죠. 그래서 707.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기의 비중량값 계산하면은요, 0.3609죠. 킬로그램 포스 세제곱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중력가속도 G는 9.8m/s의 제곱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 H는 연기층하고 공기층의 그 두께 차이죠. 높이 차이. 이건 주어져 있어요. 몇 미터라고? 3m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연기의 비중량하고 공기의 비중량 구했으니까 유출 속도, 연기의 유출 속도 식에다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그 다음에 그 높이 차이 3m죠. 여기에다가 연기의 비중량 0.3609, 공기의 비중량 1.1382,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기의 유출 속도 계산해보면 11.25 미터 퍼 세크가 바로 그 연기의 유출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물음 1번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요 연기의 유출 속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그 비중량 구하는 요 공식 있죠. RT분의 PM이라는 거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죠. 다음 물음 2번은 외부 풍속을 물어본 거예요. 물음 2번은. 자, 외부 풍속은요, 루트 공기의 비중량분의 연기의 비중량 나눠서 루트 씌워주고요. 여기에다가 연기의 유출 속도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외부 그 풍속이라는 거, 이 공식을 또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연기의 그 아까 그 비중량 값은 0.3609였죠. 그다음에 공기의 비중량은 1.1382. 여기에다가 아까 그 연기의 그 유출 속도가 11.25가 됐었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6.33 미터 퍼 세크가 바로 그 외부의 그 풍속이 되겠죠. 그래서 물음 3번도 요 외부 풍속 구하는 공식,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 물음 3번은 자연 재현 방식을 변경을 해서 상부에다가 요 배연기를 설치할 경우에 배출 형식이 몇 종 그 기계 재현 방식이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에서는 송풍기, 이쪽에는 배풍기 이렇게 두 개 설치한 것이 제1종 기계 재현 방식이고요. 여기에 이 송풍기만 있는 거, 이쪽으로 이제 배출기가 있겠죠. 그냥 배기구만 있겠죠. 그래서 송풍기만 설치한 것이 제2종 기계 재현. 자, 이쪽은 이제 급기구가 되겠고요. 이쪽에 배풍기만 설치한 거, 이게 제3종 기계 재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배풍기 하나만 설치한 거죠. 배풍기 하나만 설치했기 때문에 제3종 기계 재현 방식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물음 4번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재현 방식을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연 재현 방식, 그다음에 스모그 타워 재현 방식, 그다음에 기계 재현 방식,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 써주시면 되겠죠. 밀폐 재현 방식은 그다지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물음 5번으로 가죠. 화재실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고 팬의 효율이 60%, 그다음에 전압이 70mm HG, 여유율 10%로 할 경우에 송풍기의 최소 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배풍량 세제곱호 분이죠. 여기에다가 전압, 이건 미리미리 AQ예요. 이놈을 102로 나눠주고요. 요 분을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 나눠주고, 그 다음에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 계수 K를 곱하면 바로 소요 모터 동력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안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풍량이죠. 그래서 이 풍량은 여기가 지금 400제곱미터 미만이죠. 바닥 면적이. 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1제곱미터에 대해서 1분의 1세제곱을 갖다가 배출할 수 있으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배출량 Q는 400제곱미터에다가 1세제곱 per 제곱미터당 1분의 1세제곱미터씩 배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400세제곱 per 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전압이 지금 얼마예요? 70mm HG죠. 요거를 뭘로 고쳐줘야 되겠어요? 바로 그 미리미리 AQ, 미리미리 H2O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기압이 760mm HG죠. 요놈이 미리미리 AQ 하면 10332 미리미리 AQ죠. 그래서 단위를 여러분이 변환을 시켜주면 미리미리 HG 서로 없어지니까 미리미리 AQ로 단위를 여러분이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951.63 미리미리 AQ죠. 그래서 식에다 이제 대입해서 여러분이 모터 소요 동력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Q는 400이죠. 전압은 951.63. 요거 102로 나눠주고, 요 분을 세크로 하기 위해서 60으로 나눠주고, 다음에 그 효율, 송풍기 효율은 몇 프로냐면은 60%로 되어 있죠? 그럼 0.6으로 나눠주고. 자, 여유계수. 10%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1.1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요 모터 동력 계산하면 85.52 킬로와트가 바로 그 배출기의 최소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물음 1번하고 2번이 조금 공식을 암기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5번은 CO2 소화 설비인데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게 답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방호구역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전기설비실하고 케이블실, 모피창고, 서고 이렇게 4개의 방호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에다가 CO2 소화 설비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은 1에서 이제 7까지 있고요. 물음 1번은 요 모피 창고에 실제 소요 가스량, 소요 약재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표면 화재인지 아니면 심부 화재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소화약재 방출 시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표면 화재는 1분 이내에 방출해야 되고요. 심부 화재는 약재 저장량을 7분 이내, 단 2분 이내에 설계가스 농도의 30%에 도달한다. 이런 그 단서 조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 소화약재 방출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심부 화재로 간주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심부 화재일 경우에 요 전기실이나 아니면 요 케이블실, 그 다음에 55 세제곱 미만 전기실, 그 다음에 서고, 박물관, 목재 가공품 창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창고에서 서방 목전, 그 다음에 성면 고모집이죠. 석이 석탄 창고고요. 면이 면화류 창고, 고가 고무류, 모가 모피류 창고, 집은 집진 설비죠. 그래서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최적계수 K1이죠. 그래서 요 전기실이나 케이블실 요게 1.3,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0, 2.7이죠. 그 다음에 개구부 자동 폐쇄장치가 없는 개구부 1제곱미터당 약재 가산량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면적계수라고 해요. K2. 요건 전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 1번에 모피창고의 그 실제 소요 가스량이니까, 자, 모피창고. 우선 그 방어구역 최적 계산해야 되겠죠. 자, 10m 곱하기 3m. 그 다음에 층고는 몇 미터에 높이는? 네, 여기 3m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3m에서 여기가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자, K1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모피창고는 여기죠. 2.7kg죠. 자, 개구부를 한번 보죠. 자, 모피창고에는 자동 폐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가 있죠. 1m 곱하기 2m. 그래서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1제곱미터당 가산량이 10kg죠. 그래서 이 모피창고에 필요한 여러분이 그 약재량을 계산을 하면은 263kg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쉽죠? 그 다음에 물음 2번은요, 저장용기 한 병에 충전되는 가스량이 얼마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요 충전비를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C를 1.511로 주어져 있고, 용기의 그 내용적은 68리터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충전비 C는 리터 퍼 킬로그램이죠. 이놈은 용기 한 개의 그 내용적을 용기 한 개에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로 나눠준 게 바로 충전비죠. 자, 그럼 여기 68리터 요거 내용적 나와 있고 충전비 1.511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용기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그 무게는 충전비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지금 68리터고 충전비는 1.511이죠. 이거 계산하면 정확히 45.00kg가 나와요. 즉,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는 45kg라는 거죠. 다음에 물음 3번은 저장 용기실에 설치해야 할 저장 용기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각 실별 필요한 소화약제 그 병수를 전부 계산을 해서 가장 많은 병수를 필요로 하는 그 방어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병수를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것은요, 지금 이 전기설비실하고 요 케이블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시 방어구역으로 설계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실은 구획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하나의 방어구역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구역은 사실은 3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장용기실에 설치할 저장용기의 병수 계산은요, 우선 전기설비실하고 요 케이블실은 동시 방어구역이니까 저장량은 두 실의 최적을 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실 8m 곱하기 6m, 이게 바닥면적이죠. 케이블실 2m 곱하기 6m, 이게 바닥면적이죠. 여기에다가 층고 3m씩 갔죠. 그래서 3m를 곱하면 이게 방어구역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구역 1세제곱미터당 요 전기실 케이블실은 1.3kg죠. 물론 여러분이 55세제곱 미만 전기실인데 여기는 벌써 두 실을 합치면 55세제곱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3을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구부가 1m 곱하기 2m가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개구부 1제곱미터당 10kg씩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54kg가 나오죠. 그래서 한 병당 45kg니까 45kg로 나눠주면 5.64가 나오니까 바로 6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피창고 10m 곱하기 3m가 바로 바닥 면적이죠. 그래서 층고 3m 곱하면 방어구역 최적 계산이 되고 1세제곱미터당 모피창고는 2.7kg죠. 그다음에 개구부 2제곱미터가 있는 거죠. 1m 곱하기 2m. 그래서 개구부 1제곱미터당 10kg씩 가산하는 거죠. 그래서 263kg가 약재 소요량. 그래서 한 병에 45kg 저장하니까 45로 나눠주면 바로 6병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고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 10 곱하기 7m, 층고 3m 계산하면 방어구역 최적이 나오죠. 그래서 방어구역 1세제곱미터당 서고는 2kg죠. 그래서 계산하면 420kg가 소요량, 병수 45kg로 나눠주면 10병이 필요한 거죠. 그럼 가장 많은 약재를 필요로 하는 방어구역 기준이니까 요 서고를 기준으로 해서 10병을 여러분이 그 약재 저장실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물음 4번은 선택 밸브의 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택 밸브는요, 여기 집합관이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방어구역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전기실하고 요 케이블실하고 동시에 같은 방어구역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모피 창고 있고, 그 다음에 서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선택 밸브는 3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 밸브는 방어 구역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기실하고 요 케이블실이 같은 방어 구역, 다시 말해서 약재가 동시에 방사가 되는 방어 구역이기 때문에 요 하나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선택 밸브는 바로 그 3개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모피 창고에 설치해야 될 헤드의 개수죠. 자, 모피 창고는 몇 병이 필요해요? 6병이 필요하죠. 그럼 한 병당 지금 몇 킬로씩이에요?
45kg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량 전체를 갖다가 기준 시간 이내에 방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헤드 1개에서 헤드 1개가 1분에 몇 킬로씩 방사하는 거예요? 10kg를 갖다가 지금 방사하는 거죠. 예, 조건을 한번 보죠. 자, 각 실에 설치할 노즐의 그 방사량은 각 노즐 1개당 분당 10kg씩 방사하는 거예요. 헤드 1개가 1분에 10kg씩 지금 방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몇 분 동안 지금 이걸 방사하는 거예요? 7분 동안 방사하는 거죠. 그러면 헤드 1개가 70kg를 지금 방사하는 거죠. 지금 헤드 1개가 이렇게 계산이 되면 헤드 1개가 방사하는 양이 몇 킬로예요? 70kg죠. 그럼 헤드를 몇 개가 설치가 돼야 되냐? 자, 약제 방사량이 얼마예요? 6병에다가 곱하기 여기 한 병당 45kg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6, 4, 24, 270kg네요. 자, 270kg를 헤드 1개가 지금 70kg씩 방사하니까 70kg로 나눠주면 1개가 헤드의 개수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누기 10은 방출률 1개당 10kg씩 방사하고 이놈을 다시 7분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필요한 헤드의 개수는 3.86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절상이죠.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수로 표기해야 되죠. 올려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헤드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고의 선택 밸브 주배관의 유량을 물어본 거죠. 자, 서고가 지금 몇 킬로가 필요한 거예요? 270kg가 필요한 거죠. 이걸 몇 분 동안 방사하는 거예요? 7분 동안 방사하는 거죠. 그래서 270kg를 7분으로 나눠주면 64.29kg per 분이 바로 요 선택 밸브 직후에 바로 그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심부 화재일 경우하고 표면 화재일 경우 두 가지 여러분이 그 약재 저장량이 있죠. 요 꼭 여러분이 최적 계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면적 계수 반드시 여러분이 심부 화재 그다음에 여기 표면 화재 각각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그 6번으로 넘어가죠. 자, 6번은 이제 하론 1301 소화 설비인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산수 문제 같아요. 자, 약재 소요량은 여기 저장하는 양이 120kg죠. 자, 물음 1번은 요 A, B 간에 배관 내를 흐르는 유량이 몇 킬로그램 퍼 세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요 하로는 청정도 마찬가지죠. 약재 저장량을 10초 이내에 방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나오면 조건이 우선이죠. 화재 안전기준보다. 그래서 작동 30초 이내에 방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론 1301 지금 30초 이내에 방사하는 걸 여러분이 기준으로 해야 돼요. 화재 안전 기준은 물론 10초 이내지만 조건에 없으면 10초로 하면 되겠지만
조건에 30초 이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건을 우선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음 1번은요. 저장량 120kg를 30초 동안 다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A, B 구간에 흐르는 하론 130의 그 유량은 4kg per sec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으로 가죠. 그 다음에 B하고 C 구간의 약재 유량이에요. 지금 요 구간이 4kg per sec죠. 요 놈이 가다가 다시 둘로 나눠주죠. 그러니까 4kg per sec를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2kg per sec가 바로 B하고 C 또는 B하고 D의 배관 내 유량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산수 문제예요. 그 다음에 3번 C점 노즐에서의 방사 압력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C점에서의 방사 압력은 여기 저장 압력이 얼마예요? 저장 압력이 4.2MPa이죠. 여기에서 모든 압력 손실을 빼주면 돼요. 자, 압력 손실 여기 보면 초기 압력 강화가 나오죠. 1.6. 초기 압력 강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약재량을 지금 4.2MPa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배관이 지금 빈 상태죠. 텅 빈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재가 나가면 여기 밸브가 바로 열리면 압력이 쭉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배관을 갖다 채워주기 때문에 압력이 뚝 떨어지죠. 그걸 우리가 초기 압력 강화해서 1.6MPa이죠. 또 요 A에서 B까지의 배관 압력 손실이 0.04죠. 요 0.04를 또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요 BC하고 CD의 BD하고 마찰 손실, 각 압력 손실이 0.02죠. 요거는 0.02만 빼주면 돼요. 양쪽에 있는 걸 다 빼주는 것이 아니고 요 C점에 방사 압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C 지점까지 가는데 생기는 마찰 손실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요게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요거 2번, 3번을 빼먹었네요. 고조에 의한 압력 손실이 또 있죠. 제가 여기 착각했네요. 고조에 의한 압력 손실 0.04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2.5MPa이 바로 요 C점 그 노즐 헤드에서의 방사 압력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 가죠. 자, 물음 4번은 노즐 한 개의 방사량이 얼마냐 이거죠. 자, 지금 120kg를 헤드 몇 개로 방출하는 거예요? 2개로 방출하는 거죠. 계산하면 헤드 한 개가 60kg씩 방사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C점 노즐에서의 방출량 요놈이 2.5kg per 센치의 제곱이면 헤드의 그 등가 분구 면적을 물어본 거죠. 자, 헤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더 상세히 그리면은요.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 그럼 여기에 구멍이 있죠. 그래서 이 구멍을 우리가 헤드에 우리가 분출구 면적이라고 하죠. 요걸 줄여서 그냥 분구 면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분구 면적이라고 하면은 요게 바로 분출구 면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분출구의 면적을 우리가 A로 했을 때 요 분출구 면적 요 A는요
약재 저장량 나누기 방사 시간, 그 다음에 헤드의 개수, 그 다음에 헤드의 방출율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요, 약방, 해해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일 때 그 약사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한의사하고 싸웠죠. 서로 어떤 그 이권 때문에 싸웠는데, 요 김영삼 대통령 그 여사의 그분이 약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사의 그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약방해해. 그래서 약방에 있는 약사들이 해해거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안 잊어먹을 거예요. 지금 그럼 약재 저장량이 얼마예요? 120kg죠. 요놈을 다 나눠주는 거죠. 자, 방사 시간 지금 몇 초예요? 30초죠. 또 뭘로 나눠줘요? 헤드의 개수. 헤드 2개죠. 자, 헤드의 방출률이 얼마예요? 2.5 kg per 세크, 센치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요, 요 헤드의 방출률이 여기 세크면 요 방사 시간도 같이 세크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방출률이 여기 센치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헤드의 분구 면적도 단위가 센치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해서 풀면 센치의 제곱만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 0.8cm의 제곱이에요. 물론 교재대로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은 방법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 방식을 여러분이 암기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